여러분, 삼치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집에서 노릇노릇 구워 먹던 밥 반찬을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이 얌전해 보이는 생선, 바다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요. 고등어같이 빠른 먹이를 발견하는 순간 물살을 찍고 돌진하는 고속 사냥꾼입니다. 고등어가 도망칠 때 내는 순간 속도는 사람 크기로 키워서 환산하면 100m를 6초에 끊는 수준이에요.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거죠. 삼치는 이 고등어를 끝까지 쫓아가 잡는 놈입니다. 도망자가 볼트급인데 그걸 잡는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밥상에서 보던 그 삼치가 바다에서는 사실 은빛 어뢰였던 겁니다. 바다의 폭주족이라 불릴만 하죠. 그런데 이 녀석 왜 이렇게 빠르게 질주해야 했을까요? 원래 성격이 급한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 눈물겨운 생존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선들은 몸속에 불에라는 공기주머니가 있어서 가만히 멈춰 수심을 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삼치에게는 이 불에가 없습니다. 공기주머니로 몸을 띄어 가만히 머무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삼치는 멈춰서는 생선이라기보다 끊임없이 물살을 가르며 살아가는 고속 회유어에 가깝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몸 자체가 달리는 구조로 진화한 겁니다. 실제로 주둥이가 뾰족하고 매끄러운 어뢰 형태라 물의 저항을 최소화해요. 여기에 꼬리 앞부분을 자세히 보면 톱니바퀴처럼 작은 지느러미들이 줄지어 있는데 이걸 토막지느러미라고 불러요. 고속주행할 때 몸 주변에 생기는 물 흐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컴퓨터가 설계한 듯한 완벽한 유체역학 구조죠.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헤엄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삼치는 우리에게 봄을 알리는 데 있어서도 빠르게 달려옵니다. 삼치의 한자 표기는 물고기어 변에 봄춘자를 쓰는데요. 글자 그대로 봄을 알리는 물고기라는 뜻이죠. 일본어로는 사와라인데 체형을 보면 배 부분이 아주 홀쭉하고 좁죠. 이러한 형태 때문에 좁은 배를 뜻하는 사하라에서 사와라로 변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삼치는 봄의 산란기를 맞으면 일본의 세토네에 같은 연안으로 우르르 몰려들어요. 봄이 되면 연안은 먼 바다보다 햇볕을 더 많이 받아 수온이 빠르게 올라가는데 새끼가 자라기에 딱 좋은 온도가 되죠. 그리고 연안은 영양염류가 많아 플랑크톤이 번성합니다. 여기에 덩치 큰 포식자들을 피하기에 안전하다 보니 연안으로 모여드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장관이던지 현지 어부들은 사와라가 안 오면 봄이 안 온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봄의 전령사 그 자체인 셈이죠. 그렇다면 일본에서 이 삼치를 가장 사랑하는 지역은 어딜까요? 단연 세토네의 근방에 있는 일본의 오카야마 현입니다. 오카야마의 삼치 소비량은 일본 전체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삼치도 고등어과에 속하는 생선이다 보니 고등어만큼이나 선도가 빨리 상하기 때문에 냉장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구워서 먹는 방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카야마 사람들은 현지에서 갓 잡은 신선한 삼치가 워낙 풍부해서 지금처럼 회나 타타키로 즐겨 먹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삼치는 오카야마 사람들에게 고급 생선으로 인식됐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바뀌는 출세어 상징성까지 더해져 길조의 생선이라고 불리는 도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상급 물고기였죠. 그렇다 보니 오카야마 사람들은 에도 시대에 이케다 미스마사라는 인물이 서민들은 무조건 이치주 이사에,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국 하나에 반찬 하나만 차려 먹어라 라고 엄포를 놓으며 강력한 사치 금지령을 내린 상황에서도 편법을 이용해서 삼치를 먹었습니다. 바로 오카야마 바라즈시라는 음식이에요. 식초로 간이 된 밥 위에 세토네의 신선한 해산물과 채소를 화려하게 흩뿌려 먹는 향토 음식인데 여기에는 에도 시대 서민들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숨어 있어요. 서민들은 큰 통에 밥을 깔고 그 위에 갖가지 생선과 채소를 다 섞으면 이건 반찬이 여러 개가 아닌 요리 한 접시다 데스! 이러면서 절약량에 맞서기 위해 삼치와 각종 해산물, 야채를 한 그릇에 전부 넣고 먹었던 거죠. 이게 오늘날의 바라즈시가 되었습니다. 바라즈시는 오늘날에도 봄, 가을 축제, 명절 등 손님 접대에 빠질 수 없는 오카야마를 대표하는 하레의 날 요리가 됐고 특히 봄 바라즈시에서 삼치는 빠질 수 없는 대표 재료가 됐죠. 삼치 이야기는 바다 건너 우리나라에서도 흥미롭게 이어집니다. 조선시대 문헌을 보면 삼치는 마어, 망어라는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북쪽에서는 마어, 남쪽에서는 망어라고 불렀다는 기록도 있는데요. 정확한 어원은 분명하지 않지만 지역에서 부르던 이름을 한자로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망할망, 이름만 보면 이거 먹으면 집안 망하는 거 아니야? 싶은 글자였죠. 실제로 나노 어먹지에는 어부들은 삼치를 즐겨 먹었지만 사대부들은 그 이름을 싫어해 잘 먹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맛은 좋은데 이름 때문에 손해본 생선. 이거 예전 아까미찌개 편에서 다뤘던 참치 이야기와도 닮아 있습니다. 참치의 옛 이름 시비가 죽는 날처럼 들린다고 해서 무사들이 꺼렸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일본에 시비가 있었다면 조선에는 망어가 있었던 겁니다. 맛은 이미 합격인데 이름 때문에 손해본 생선.
생선 팔자도 결국 브랜딩이었네요. 그럼 이제 오늘 아침에 도매시장에서 공수해온 어마어마한 크기의 대삼치를 손질해볼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하이프까지 눌러주시면 스시한입 채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삼치는 등푸른 생선 계열로 고등어 사촌답게 빠르게 상해요. 수분이 많고 부드러워서 잡힌 순간부터 시한폭탄 마냥 시계가 돌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재빠른 녀석을 다루려면 셰프의 손도 빨라야 합니다. 먼저 가위로 등, 가슴, 배에 있는 지느러미들을 깔끔하게 잘라줍니다. 이거 안 하고 바로 칼질 들어가면 나중에 지느러미에 칼이 턱턱 걸립니다. 미리 길을 닦아두는 거예요. 그 다음 아가미를 끊어주고 배를 갈라 내장부터 제거해줄게요. 내장이 터지지 않게 칼을 조심조심 다뤄줍니다. 역시 시기가 시기다 보니 알을 엄청나게 품고 있네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봄의 전령사라는 이름이라면 봄이 제철일 것 같잖아요? 하지만 특이하게 지역마다 제철이 다릅니다. 일본 관동 지역에서는 칸자와라라고 해서 겨울철에 잡히는 삼치를 제철이자 최고로 쳐요. 이 시기는 산란전이라 기름이 꽉 차 지방 함량이 약 14에서 16%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여수, 완도, 남해안 앞바다에서도 겨울철에 잡히는 대삼치를 바다의 닭고기라며 별미로 치죠. 하지만 삼치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세토네의 오카야마 현에서는 지금처럼 알이 밴 삼치를 하레의 날 먹는 생선으로 여겨 봄에 잡히는 삼치를 최고로 칩니다. 이제 아가미 쪽으로 칼을 넣어서 머리도 잘라줍니다. 칼집을 내서 몸통과 머리를 잡고 뒤로 꺾어준 뒤 칼로 잘라주면 돼요. 이제 비늘을 제거해야죠. 그런데 삼치를 보면 비늘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매끈한 몸을 보여줍니다. 손질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이긴 하지만 비늘이 있어요. 아주 잘고 둥근 형태의 월린으로 비늘이 존재해서 바로 이 부분, 삼치의 측선을 따라 제거해 주겠습니다. 이 측선의 모양은 삼치가 속한 사와라무리 특유의 특징인데요. 물결치듯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선을 따라 칼로 살살 긁어줍니다. 아주 작게 비늘이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이제 흐르는 물에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주는데요.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른 생선들과 다르게 삼치는 살이 연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솔이나 손을 이용해서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오늘처럼 산란기에 잡힌 삼치는 뻑뻑한 칫솔로 문지르게 되면 살이 다 망가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꼬리를 제거하고 먼저 배 부분을 갈라줍니다. 삼치는 지느러미가 깊게 박혀 있어 몸쪽 뼈, 중고를 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안쪽으로 칼이 들어가야 합니다. 칼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해서 막 들어가면 뼈를 타기가 어려워지니 좀 더 칼이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 등 쪽으로 칼을 넣어줄게요. 보시는 것처럼 뼈가 엄청 두껍죠? 그래서 확실히 뼈의 위를 부드럽게 탄다는 느낌으로 칼질이 들어가야 해요. 가운데 정도 오면 갈비뼈와 만나는 부분인데 이 정도 왔으면 칼을 살짝 눕혀 그대로 빼냅니다. 이제 뼈를 분리할 건데요. 보시면 칼이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이 칼을 보고 쭉 칼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뼈가 두껍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뼈를 살짝 들어서 뼈 밑부분까지 칼을 넣어서 그대로 쭉 갑니다. 뼈가 살짝 들린 게 느껴지면 몸통 중간 부분부터는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칼을 넣고 그대로 칼을 밀어줄게요. 반대쪽도 칼집을 내주는데요. 이때 어느 정도 칼집을 내줘야 할지 모를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 두께와 똑같이 칼집을 내준다고 생각하고 칼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살이 연하기 때문에 너무 힘을 주면 칼이 뚫고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해 주셔야 해요. 이제 뼈를 들고 쭉 뜯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배 쪽에 붙어있는 갈빗대를 제거할 거예요. 갈빗대 바로 밑, 뱃살은 기름이 제일 많고 맛있는 부위니 섬세하게 칼질해줍니다. 가장자리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요. 다음으로 핀셋으로 가시 제거를 해줍니다. 삼치는 중골 근처에 가시가 모여있는데 양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대신 상당히 두껍죠. 그렇다 보니 뽑을 때 꼭 알터니를 뽑는 것 같은 쾌감이 있습니다. 가시를 다 제거했으면 이제 필렛 위에 소금을 뿌려줄게요. 삼투압작용으로 인해 살에 있는 수분이 빠지면서 살도 단단해지고 잡내도 같이 빠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금에 절이는 시간은 정해진 건 없어요. 살 위에 수분이 맺히는 걸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20분 정도 지났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얼음물에 필렛을 담가 소금을 씻어내고 해동지로 물기를 닦아내줄게요. 오늘은 불장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빗불로 삼치의 겉면만 살짝 익히는 와라야끼를 할 건데요. 우선 굽기 위해서는 손질된 필렛에 꼬치를 끼워줍니다. 꼬치를 꽂을 때는 부채꼴 모양으로 꽂아야 해요. 그래야 생선이 적절한 무게중심을 받아 살이 무너지거나 꼬치에서 떨어지지 않거든요. 맨 처음 중심부에 꼬치를 꽂고
양쪽 가장자리 부분도 꽂아줍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꼬치를 꽂아서 잘 지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때는 사이 중앙으로 꽂아줘야 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간격이 균일하게 꽂아주세요. 짠! 아직 굽지도 않았는데 벌써 맛있어 보입니다. 이제 볏짚에 살짝 구워볼까요? 가열한 수출 볏짚에 넣고 삼치를 그 위에 올려 먼저 훈연해줍니다. 아! 가스! 연기가 장난 아닙니다. 아, 눈이 너무 매워요. 허나 맛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생스러움에도 와라야키를 하는 이유는 토치와 가스불은 단순히 익히는 데 그치지만 볏짚은 풀 특유의 향성분이 생선 표면에 달라붙어 가스로는 못 내는 고소한 훈연향을 더합니다. 또 이 연기에는 페놀류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훈연향을 입히면서 잡내를 잡고 산화를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토치나 가스불은 불꽃이 나오는 방향이 좁기 때문에 표면의 굽기가 고르지 못하거나 과하게 가열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볏짚은 큰 화염이 생선 표면 전체를 한 번에 휘감아 굽기 때문에 삼치 속은 그대로 둔 채 겉만 고르게 구울 수 있죠. 표면에 뭔가 코팅이 된 듯 하면서 탄력이 생긴 것 같은 모습입니다. 꼬치를 빼고 삼치 속 한번 볼까요? 겉과 다르게 신선함을 유지하고 있는 게 잘 됐네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면 삼치 타타키 사시미 완성입니다. 혀에 닿는 순간 볏짚의 불향이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그을린 겉면엔 은은한 온기가 남아 쫀득한데 속살은 서늘하고 부드럽게 풀어지죠. 이 미묘한 온도차가 한 점 안에서 엇갈리는 순간이 삼치 타타키의 진짜 매력입니다. 붉은 살에 비린 기운은 없고 흰 살의 단정함에 은근한 지방이 단맛을 슬쩍 얹어주는데 이게 또 닭고기처럼 담백해서 끝없이 들어가요. 거창한 양념 하나 없이 불 한 번 스친 게 전부인데 이게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싶습니다. 그럼 이제 스시도 만들어 볼까요? 삼치는 일반적으로 소금이나 식초로 살을 조여주는 심해 방식이나 재우기를 뜻하는 네카세 방식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오늘은 빠른 숙성을 위해 저만의 특별 노하우를 활용할 건데요. 다신물 10에 우스쿠치 간장 1의 비율로 섞어서 준비해줍니다. 여기에 잠깐 재워두면 삼치의 감칠맛이 올라오고 간도 자연스럽게 맞춰지죠. 이제 네타를 썰어줄게요. 오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썰 겁니다. 하나는 껍질째로 썰어서 아부리 방식을 해줄 거고요. 하나는 껍질이 없게 해서 삼치 본연의 맛으로 스시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껍질이 없게 하는 방법은 네타를 썰면서 마지막에 칼을 살짝 비틀어서 껍질을 같이 제거해주면 됩니다. 이제 썬 네타를 좀 전에 준비한 물에 넣어줄게요. 3분 정도 재워뒀다가 빼서 물기를 제거해주면 완성입니다. 껍질이 있는 네타에는 불에 달군 수추로 아부리 해줄게요. 이렇게 아부리를 하면 고소함이 배가 되고 지방이 살살 녹습니다. 토치로 하는 것하고 맛이 완전 다르죠. 수추로 하면 맛이 은은하게 살아납니다. 스시를 잡아볼까요? 샤리 잡고 와사비 바르고 네타를 올리면 숯불 아부리 삼치 스시 완성입니다. 한입 베어 물면 숯불 향이 먼저 훅 들어옵니다. 바삭한 껍질 밑으로 지방이 녹고 그 뒤를 단맛이 쫓아오죠. 그을린 겉면은 따뜻한데 속살은 아직 서늘하고 그 사이를 체온처럼 포근한 샤리가 부드럽게 메워줍니다. 불만 입힌 삼치, 이건 좀 반칙입니다. 다음은 삼치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 불도 껍질도 없이 오직 삼치살로만 갑니다. 삼치스시 완성입니다. 아까는 불맛으로 화려하게 갔다면 이번엔 정반대예요. 껍질도 불도 없이 삼치살의 민낯을 그대로 올립니다. 입에 닿으면 부드럽게 풀어지면서 은은한 지방의 단맛만 맑게 남죠. 샤리와 만나 한 몸처럼 녹는 이 담백함이 어쩌면 삼치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집에서 엄마가 밥 반찬으로 해준 생선으로 알고 있던 삼치를 다양한 이야기로 풀어봤는데 재밌으셨나요? 쉬지 않고 움직이는 삼치처럼 저희도 구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힘차게 다음 네타로 이어가겠습니다. 멤버십으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면 더 맛있고 퀄리티 높은 스시 한 입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스시 한 입 맛있게 드십시오.